네,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의 층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잡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잡이라고 하면은 카르마와 비슷한 용어인데 이제 좌공부에서 하는 회로 공부에서 말하는 어떤 잡스러운 에너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잡스러운 에너지들을 뜻하거든요. 오늘은 에너지의 층차, 잡이 발생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에너지 혹은 기운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로만 그냥 기운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데요. 이 기운도 이제 고층차 정보 수준에 가까운 기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체적인 기운, 감정 에너지, 이런 어떤 에너지 형태로서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칼에 어떤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구현한 어떤 그 실제적인 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칼은 에너지, 존재계의 양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칼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보, 그리고 영성계에서 흔히 말하는 정보체 혹은 설계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핵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응집하고, 그래서 기운체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영혼의 영체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존재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뼈대가 있고, 그 뼈대에 살이 붙어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직전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설계체와 그 정보체, 이거하고 구분되는 에너지 세계, 그리고 기운체, 이게 두 개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체의 입장에서는 정보체의 기운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칼의 설계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칼 자체가. 아니면 영화의 필름에 나와 있는 영화의 필름에서 투사된 그 영화 주인공들이, 아, 나 이거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설계체, 그러니까 필름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운체가 이 정보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름의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가 조금 더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의 일부의 배역들이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아, 필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정보체와 그 기운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좌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리 공부의 회로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보체를 약간 픽스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 교정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필름이 좀 빨리 돌아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입력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정보체의 세계에 약간의 어떤 그 터치를 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요한 그 스토리는 바뀌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정보를 설계한 것은 본인들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에센스, 영혼의 에센스 자체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그, 정보의 소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체 한계 내에서 나름 열심히 만든 겁니다. 이 스토리를요. 근데 이 모든 영혼들이 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식, 자기가 갖고 있는 소 내에서 최적의 방식을 갖고서 이제 그 영혼의 스토리를 만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갖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갖고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양념이랄까, 외부의 정보가 약간 정보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스토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명임력이라는 그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좌공부에서 그 사무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좌공부에서 말하는 그 정화기법입니다. 근데 사무처리를 공부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계속 잡스러운 기운이 나옵니다. 예, 신입들, 초심자들은 그걸 보고서 많이 놀라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카르마가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은 공부를 5년이나 혹은 8년 하신 분들도 계속 그렇게 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잡이 계속 왜 나오냐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얼굴이 맑아지려면은 한 번 세수를 하고 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수를 맑게 하고 세수를 하고 해서 피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잡을 제거하는 어떤 잡정리, 카르마를 정돈하는 이런 정화의 방식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잡이 발생하는 이유는 존재가 존재로 있는 이상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물질계의 의미는 어떤 그 설계체를 이 물질계에서 구현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데이터, 이것 때문에 이 물질계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 문구점에서 그 조립식 뭐 500원 내지는 1000원 주고 이제 그 조립식 플라스틱을 이제 로봇 만들기 사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손의 어떤 그 감각의 재미, 그리고 그 조립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어떤 재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재미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물질계인 겁니다. 이 설계는 영혼의 세계에서 설계를 해서 갖고 오지만 물질계에서 직접 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립하면서 칼로 좀 베이기도 하고 또 본드가 손에 묻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약간의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카르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는 설계대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 보면 되고,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품이 일잖아요. 그 거품 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반작용들이거든요. 그게 잡이라는 거예요. 잡이 없이 살 수 있기를 내가 희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존재가 존재로 있는 이상은 필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세포, 45억 년 전에 그 단세포 때부터 지금의 인간까지 수많은 어떤 정보의 누적과 그리고 교차와 그리고 그 짜여진 그런 것 때문에 그 단세포 때부터 그게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의 의식장까지 내려오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마이너스 에너지도 그만큼 거대하게 누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카르마의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꾸준한 과정들이 우리 공부방에서 하는 사무처리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잡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잡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네. 처음에 그 인간의 몸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고 영혼도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겉에 떠 있는 부유물질들을 이제 뜰채를 통해서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력이 가동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어떤 순수한 흐름들이 가동이 되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거든요. 수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 진흙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이 사무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자가 막 입문해서 이제 제가 처리할 때의 그 잡정리와, 그리고 공부를 꽤 오래 하셔서 회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처리할 때의 잡정리는 그 잡이 똑같은 잡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요. 이게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인연이 아직 그 닿지가 않아서 그 개화가 안 된 카르마의 업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는 연을 만나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처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잡은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지구적 생명으로서는 그 단세포 때부터 45억 년 지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업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이전에 계속 누적된 업종자들도 물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수행이 더 깊어지면 그 아주 극미세한 어떤 미세한 잡들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개별적인 그 수행의 공력과 외부의 어떤 선임자들이 응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정화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님들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들이 밀어 올려드리는 그 수행의 공력으로 인한 그 잡의 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고마성이라고 해서 도가 높아지면 마도 깊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미세한 잡들이 올라오긴 하는 거죠. 본인들이 눈치를 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요. 극미세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형으로 인해서 기형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리의 장점은 기형을 그려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리고 선임자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순수한 흐름에 맡겨서 정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 장점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에너지의 층차와 그리고 잡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잡이 계속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선임자들도 왜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